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백조 원대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거란 전망이어서 앞으로 이 연구소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첫 소식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2,400억 원 규모로 지어질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결정된 부산에서는 연구소 유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고리원전 2, 3, 4호기가 오는 2023년 설계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원전 해체 연구소도 이곳 기장군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폐쇄한 만큼 부산이 최적지라는 논리입니다. 유치 경쟁에 뛰어든 울산시는 원전 해체 기술이 풍부하다는 점, 경북 경주시는 원전 인프라가 밀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안간힘을 쏟는 이유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원전 한 기 해체에 무려 7,500억 원이 드는 만큼 여기 뛰어든 기업들도 수혜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기자재나 자동차 산업이 어려우니까 대체 전력 산업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은 앞으로 44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접경지역 유치 카드까지 꺼내드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부산, 울산의 유치가 확실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산업부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를 위한 지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최종 입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짜맞추기 의혹, 바로 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렸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부산시가 녹지율을 대폭 낮춰서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미리 통과시킨 사실이 이번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입니다. 부산시는 방제시설인 엄궁유수지를 엉뚱하게 녹지로 계산해 녹지율 기준 5.1%를 겨우 맞춘 뒤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정안 통과를 위해 녹지율을 짜맞춘 의혹입니다. 여기에다 시행도 안 된 관련 조례를 끌어와 녹지율을 대폭 낮춰 지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는 최소 10%의 녹지율을 확보해야 하지만 부산시 조례로 정할 경우 그 절반인 5.1%, 대폭 완화된 녹지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녹지율 완화를 명시한 부산시 조례가 재생사업지구 지정 당시엔 없었다는 겁니다.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통과된 시점은 2015년 3월 18일. 녹지율을 낮춘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녹지율을 완화한 부산시 조례는 이틀 뒤에 시의회를 통과했고 14일 뒤인 4월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 적법한 근거도 없이 녹지율을 낮춘 지정안을 미리 통과시키는 위법적인 무리수를 둔 겁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걸로 해가 조치 계획을 심의를 했다 해가지고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안 됐으면은 저희가 지정 고시를 하지는 않았겠죠.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부산시는 이 또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만약에 공단이 개발되어진다면 부산의 다른 공단이 만들어질 때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부산은 모든 공단이 공원 녹지가 없는 공단이. 녹지율을 낮추고 짜맞추기 한 의혹에 휩싸인 부산시의 구호는 사상공업지역을 쾌적한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 지역 땅값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시민공원 주변 등 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컸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0.26% 상승했습니다. 서울 13.8%,
광주 10.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습니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11.25%나 올랐는데 올해도 10% 넘게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북항 재개발이 진행 중인 중구가 17.18% 올라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상승률 4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진구도 시민공원 일대 재개발 사업과 전포 카페거리 활성화 등으로 16.33%나 올라 중구에 이어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지역 전체 표준지 가운데 1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은 곳은 54곳으로 서면 금강제화 자리가 4,020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곳은 특히 지난해 2,760만 원에서 올해는 45.6%나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싼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임야로 1제곱미터당 93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오는 4월 30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올 들어 처음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과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서로 인식 차이를 보여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2019년이 40일 지난 시점에 처음 열린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의 정책 간담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덕 신공항 건설과 2030 엑스포 유치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올해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공인 특별자금을 4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로 확대를 하고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3,400억을 확보를 하고 또 창업선도로 5천억 원을 확보를 하고 오늘 자리하신 많은 기업인 분들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을숫도대교 통행료 할인 시간 연장 등도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 지역 복합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는 시와 상공계 사이에 인식 차이를 보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북한에 대한 글로벌 특별자들은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오픈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을 것 같다 합니다. 또 부산상의가 내놓은 10대 역점 과제에 대해 부산시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측이 평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부산상의가 해운사들이 한 명씩을 더 채용하도록 설득해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강제성이 없는 캠페인성 구호에 가까운 것인 만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전국 고교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50회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선수들의 열정으로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그라운드 위를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화려한 개인기는 기본.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자 감독들은 작전 지시로 분주합니다. 민우 들어가! 민우야! 석한! 민우 석한! 민간의 머리 맞죠? 드디어 터진 첫 골. 팀원들은 세리머니를 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강력한 슈팅이 다시 한번 골망을 가르자 추운 날씨에도 응원 열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부산 MBC 고교 축구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울산 현대고를 비롯해 모두 32팀이 12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선 우승 후보로 꼽히는 부경고 등 5개 팀이 참가해 부산 축구의 자존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3학년 이제 올라와서 첫 대회다 보니까 3학년들도 다 이제 간절하고 다 우승하고 싶고 그런데 고교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선수들의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MBC는 오는 23일 대회 결승전을 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대체됐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오늘 15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는 지난 5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7일째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반죽이 흘러내려 바로 옆 초등학교 지붕을 덮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 명절 연휴인 지난 2일 해운대구 우동 49층짜리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도중 흘러내린 콘크리트 반죽이 인근 초등학교 태양열 지별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양열 지별판 일부가 망가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공사는 학교 측의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지만 공사장과 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5m밖에 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 해양 레저 네트워크 2019년 정기 총회와 국제 해양 레저 위크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오늘 해운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국내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용역 보고회와 올해 사업 계획 발표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B&K 금융그룹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5,02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4,031억 원보다 990억 원, 24.6%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이자 이익은 전년보다 629억 원, 2.79% 증가한 2조 3천여억 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전년 대비 27.74% 늘어난 2,040억 원으로 핵심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B&K 측은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할 뻔한 50대가 택시기사의 기지로 화를 면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택시 운전기사 58살 김모 씨가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승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